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4월 13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오랜만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 좀 하겠습니다. 김종인 박사, 제주도는 언제 가시나요? 강원도는 언제 가시나요? 4월 7일 그 투표날이죠. 투표날 본인은 자 오늘 투표하고 결과 나오는 거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미련 없이 떠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김종인 박사의 주변 측근들은 김종인 박사 그동안 10달 동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기 때문에 부인인 김미경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함께 강원도 제주도를 거쳐서 좀 쉬면서 생각을 가다듬을 예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4월 7일 저녁 사실상 4월 8일까지 갈 것도 없었죠. 4월 7일 저녁에 오세훈, 박형준 당선되고 그야말로 41대 0의 압승을 거두면서 저는 김종인 박사 4월 8일 해단식 비슷하게 비대위 해단식 마치고 그야말로 본인 주변 측근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제주도, 강원도로 떠났으면 참 모양이 좋았을 뻔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엿새가 지난 오늘까지 김종인 박사 광화문 개인 사무실에서 계속 보면 언론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안철수 씹고 다음에 당에 대고 쓴소리하고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흔한 이야기로 좀 꼬시려고 그러고 이러고 있어요. 참 모양이 안 좋습니다. 사실 김종인 박사 본인은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가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만 4월 9일, 4월 10일, 4월 11일 계속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본인은 앉아있고 싶어도 당 대표 나서겠다는 사람이 저렇게 많으니 첫째 얘기입니다. 둘째 이야기. 윤석열 총장 별의 순간 잡았는데 옆에 똥파리 많이 낄 것이다. 윤석열 그가 만나자면 언제든지 만나줄 용이 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손은 내밀지 않겠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사실 김종인 박사 어느 순간부터 계속 오세훈 후보가 단일 후보로 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얘기했죠. 자, 나는 4월 7일 보궐선거 끝나면 바로 당을 떠나겠다. 그런데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전 우스갯 이야기로 보면 노인이 일찍 죽고 싶다. 노처녀가 시집 안 가겠다. 장사가 미치고 판다. 3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김종인 박사 나는 4월 7일 무조건 그때는 여론조사 결과 오세훈 승리가 이미 박형준 승리가 이미 다 예상되었던 바입니다. 그야말로 그 두 자릿수로 이기느냐 한 자릿수로 이기느냐 그것만 남아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김종인 박사가 계속 누가 묻지도 않는데 4월 7일 보궐선거 끝나면 나 집에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의 5선, 4선 중진들이 아유 박사님 끝까지 남아서 내년 대선까지 저희를 지도해 주셔야지요 하는 답을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김종인 박사 4월 7일 보궐선거 승리하고 난 다음에 곧 당을 떠나게 되면은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대로 당을 떠나시는 건 아니고 상임 고문으로 모시겠습니다. 김종인 박사한테는 상당히 치욕적인 얘기죠. 뒷방 늙은이 하란 얘기입니까? 라는 말을 하고 싶을 겁니다. 김종인 박사가 바랬던 답은 그게 아니죠. 박사님 마지막까지 저희를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쿠어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답을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주호영, 정진석, 홍문표 누구 할 거 없이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하겠다고 사실 자천타천 마구 칼집을 두들기고 나오니 김종인 박사 입장에서는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몽리 부리는 형태로 나 바로 4월 7일 보궐선거 끝나면 갈 거야. 주변에 이제 김근식 위원장 등 이야기하죠. 박사님께서는 김미경 교수와 함께 제주도 그리고 강원도를 갖다 거치면서 조금 심신을 갖다가 좀 추스를 그럴 예정입니다.
못 가요. 왜? 이 격변의 순간에 지금 본인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오고 있거든, 당에서. 심지어는 보면 당에서 이 중진들 중심으로 이런 얘기 나오죠. 아니, 언제까지 김종인 박사님 지난 10개월 동안 짜르 하셨으면 됐지 언제까지 감나라 배나라 하시겠습니까? 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참 건방진 이야기다 뭐다 하면서 목리 부리고 심술 부리시겠습니까? 초선의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내일 모레 구순을 바라보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노인네가 30년 연하에, 근데 30년은 연하는 아닙니다. 참고로 배 의원. 저 김종인 박사는 40년생이고 안철수는 62년생이니까 22년 차죠. 30년 연하에 그 사람에게 무슨 스토킹 하듯이 그런 식으로 심술을 부리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김종인 박사로 봐서는 어이 뭐요 이거 갖다가 저 물에 빠진 놈들 구해놓으니까 이제 보따리 지 보따리 지가 다 알아서 챙기고 이젠 난 늙은이 취급하네. 너 이놈들 언제까지 너희들이 그러나 보자. 너희들 조만간 폭삭 망하면 나한테 또 손 내밀걸 아마 심술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이야기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별의 순간을 잡았다. 안철수는 이제 끝났다. 윤석열 너 별의 순간을 잡았는데 옆에 주변에 똥파리들 많이 낄 거다. 하기야 어제 리얼미터 JTBC 여론조사에 의해도 윤석열 36.3, 이재명 23.5, 이낙연 12.3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초에 여론조사한 거죠. 자, 지금 김종인 박사가 후끈 달았어요. 계속 시그널을 보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질 않겠다. 그러나 윤석열이 연락을 해온다면 언제든지 만나서 흔한 이야기로 지도대국 내지는 가르침을 줄 용인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죄송스럽게도 한 달 동안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전화 한 통이 없는 겁니다. 김종인 박사 환장할 일이죠. 아니 윤석열 그렇게 뭐 눈치가 없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좀 알아서 전화를 한번 넣든지 아니면 주변에 사람을 넣든지 해야지 계속 날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마치 지금 김종인 박사는 2011년 당시 지금의 윤석열보다 더 인기가 좋았던 안철수 교수를 갖다가 윤여준 씨와 함께 무슨 시장을 만들고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나섰을 때 안철수 교수가 이런 지하에 잘났죠. 아이고 김종인, 윤여준 그런 분, 그 두 분이 나의 멘토라면은 저에게는 그런 멘토 하시는 분이 300분도 넘습니다. 그 10년 전에 안철수의 그 이른바 무시, 김종인 박사로 봐서는 치욕이죠. 지금까지 아마 김종인 박사는 안철수를 만나면 그 생각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 똑같아요. 윤석열이 뭐 저도 나름 취재를 해봤습니다만은 윤석열 전 총장은 김종인 박사에 대해서 전화할 생각이 전혀 없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김종인 박사 자기 힘으로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해 검찰총장 당시에 추미애와 싸우면서 다음에 온 집권 여당과 그다음에 집권 여당에 장악된 권력에 장악된 언론에 의해서 그렇게 매도당하면서도 버텼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중에 하다 못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직 2개월 처분을 갖다가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행정법원에서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윤석열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큰 겁니다. 과거 10년 전, 11년 전에 안철수 교수가 그 당시 강호동의 무릎팍도사 나오고 또 보면 참신한 이미지로 인기를 끌었지만은 사실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면서 무언가 자기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굳히지 못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전 총장 보면 지난 1년 동안 정확히 1년 반이죠. 조국하고 싸우면서부터 1년 반 동안 살아있는 권력을 그렇게 집요하게 싸우면서 그 다음에 저 대검찰청 앞에 그렇게 보면
그자들이 보면 촛불을 들고 난동을 부리고 윤석열 갖다 물러나라고 온갖 과함을 지르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찍어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텼기 때문에 윤석열이 자기 힘으로 큰 겁니다. 여기에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쪽 생각은 김종인 박사 왜 또 어디다 대고 좀 숟가락 얹고 어디다 대고 빨대 꼽으려 하느냐 하는 굉장히 강한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취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김종인 박사 자칫 잘못하면은 제주도, 강원도가 아니라 낙동강 오리알 신세대의 딱 십상입니다. 국민의힘 지난 10개월 동안 자기가 완벽하게 장악했다고 생각한 그 국민의힘, 물론 지금도 아직 정치에 물미가 덜 트인 초선들 중심으로 김종인 박사 재추대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 본인 나름대로는 10개월 동안 애지중지 그야말로 물에 빠진 사람들 다 구해놨더니 이제는 자기를 토사구팽시키고 있습니다. 토사구팽시켰을 때 윤석열과 손잡고 그야말로 또 한번 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김종인 박사의 구상은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내가 미쳤나?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두 발로 우뚝 섰는데 내가 왜 김종인이라는 보모, 김종인이라는 유머를 둬야 되지? 내 스스로 클 수 있고 솔직히 말해서 갈아열고 갈아덮고 김종인 박사 정도의 멘토라면은 대한민국의 흔한 얘기로 차고도 넘쳐. 그러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에게 도움을 줄 국가원로라든가 사계의 권위자들을 갖다가 찾아뵙고 서서히 모으면 되지 내가 내 운명을 왜 김종인 박사한테 맡겨서 저 국민의힘같이 지난 10달 동안 바보 소리 멍청이 소리 들어야 돼. 이번에 국민의힘의 오세훈과 박형준이 이긴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이리저리 세금을 뜯는 부분에 대한 조세장이 거셌던 것 뿐이지 뭐 오세훈과 박형준이 새로운 비전과 희망이어서 찍어준 거 아니야 라고 윤석열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지간 김종인 박사 제주도 지금이라도 제주도 가세요. 차라리 그 미련을 끊고 가세요. 정말 예전에 을지문덕 장군이 읊었다는 여수장 우중문시 있죠. 신책 귀천문이요 묘책 궁질이라 다음에 지족 원운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공이 그토록 높았으면은 이제는 조금 한숨 돌리면서 세상을 관조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아니 자기하고 나이가 연배가 제가 아마 자기하고 연배가 비슷한데 어디 감히 그 뭐 팔순에 그 김종인 박사를 가르치려 드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가르치려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께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세상을 모든 걸 나이 순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제가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와 같이 나름 준 언론의 기능으로서 이런 이야기 한다면은 대한민국의 30대 초중반의 기자들, 40대 초중반의 논설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 70입니다. 절대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안 되겠군요. 그분께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방송을 보실 듯하여 또 그와 같은 댓글을 다실 듯하여 미리 말씀드립니다.